대만 기행, 유민과 영광 국가는 무엇인가? 그보다는 그 기원론을 염두에 두면서 대만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이토록 매력적인 전형은 없다.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이 섬을 타카사고국이라 불렀다. 여러 판본에 그 기술이 적지 않다. 무주의 땅이었다고 한다. 나가사키의 문필가 니시카와 조케니 교호 5년인 1720년에 간행한 나가사키 야와소 안에 토카시아야는 당토 동남쪽 해중계에 있다. 섬나라에서는 원래 국주도 없고 농민은 사탕수수를 많이 심어 설탕을 만들며 산속의 백성은 산동이라 불리며 원숭이와 같은 존재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을 들고 사슴을 찔러 잡아 그 고기는 식량으로 삼고 그 가죽은 시장에 가져가 술과 음식으로 바꾸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다. 대만의 산지에 사는 주민은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원숭이처럼은 아니다. 어쨌든 대만은 옛날에는 국주 없는 땅이었다고 한다. 치쿠젠 후쿠오카번 쿠로다 가문의 유학자이자 번의이기도 했던 카이바라 에키켄도 다카 사고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그에 져서 부상기승에서 가져온 것이다. 중국의 남쪽에 있다. 중화에서 일본까지의 노정은 70여 리이다. 일본의 일리는 약 4km이므로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바다가 70여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맞다. 그 도읍을 대만성이라고 한다. 한자 통한다. 따뜻한 나라이다. 벼는 1년에 2번 익는다. 이곳은 옛날에는 국왕이 없는 섬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네덜란드인이 일본으로 항해하던 길에 이 섬을 점령하여 성곽을 구축하고 거주하며 일본과 그 밖의 여러 나라로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갔다. 훌륭할 정도로 정확하다. 에키켄이 말한 대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609년 일본 히라도에 상관을 두었다. 이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항구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북한계는 도중에 기항지가 있는 것이 좋다. 결국 네덜란드는 명말인 1624년에 대만 남부의 한 항구를 점령하여 거점으로 삼게 된다. 그동안 스페인 사람들도 활약한다. 그들은 타이완 북부의 계롱을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사실 일본인도 도요토미 시대 이전에 계롱을 근거지로 삼았다는 자료도 있다. 그것들은 잠시뿐인 일이었고 네덜란드 시대는 30여 년이나 이어졌다. 그 흡인력으로 인해 한인의 도래가 늘었다. 네덜란드 시대 말기에는 한족이 5만 명이나 있었다는 자료도 있다. 이 무렵 중국 대륙의 동북에서 비한족인 여진이 일어나 청이라 칭하며 명을 멸망시키려 했다. 한편
바다에는 해상 불법 세력이 있었다. 그들이 불법적인 존재였던 것은 명의 해금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 법령은 명확하게 한 조각 판자일지라도 바다로 나갈 수 없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명말의 해상 세력가 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지룡이었다. 그 아들이 국성야라고 불린 정성공이다. 히라도의 무사 다가와 씨의 딸을 어머니로 둔 인물로 학제와 무용이 있었고, 성장하여 명을 회복하고자 사자분신에 활약을 했다. 일본에서는 치카마츠 몬제몬의 국성야합전으로 알려진다. 정성공의 말년, 대만을 거점으로 삼으려 했고 2만 5천 병사를 이끌어 네덜란드를 몰아냈지만 그 이듬해 급사했다. 그 대만 점거는 1661년으로 일본의 연호로 말하면 간분 원년, 제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의 시대이다. 카이바라 에키케는 말한다. 일본 간분 원년 무렵 국성야는 대명의 왕자를 옹립하고 대청에 대항하여 대명의 천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통쾌한 인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대륙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영웅으로 지금도 평판이 좋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정 씨의 대만 점령은 3대 22년간 이어졌다. 당시 이 섬은 정 씨의 군사 거점에 불과했고 여기에 신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가는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서의 한족 개척 농민을 안타깝게도 노예로 만들었다. 아니 그보다는 그 이전에 38년간 이 섬을 통치해온 네덜란드인의 노예 농민을 넘겨받았다. 스밍시의 대만인 400년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치 말기 대만의 개척민 수는 대략 호수 2만 5천, 인구 10만이라고 한다. 물론 정가의 대만 시대에는 정운이 둔전병이 되어 농지를 개척했다. 그런 농지는 특히 영이라고 불렸다. 지금도 지명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타이난현의 평야의 신영이라는 작지만 좋은 마을이 있다. 그 남쪽에 임봉경, 서쪽에 하영 등의 취락도 있었고 이들 모두 정씨 시대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가가 그 후에 청조의 귀향으로 인해 소멸된 후 대만은 청조의 판도에 들어갔지만 하지만 한편으로 이 왕조는 대만을 해외로 봤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해금을 답습했다. 대만은 법적으로 민중이 바다를 건너서는 안 되는 섬이었다. 대만으로 건너가 버린 한족들도 대륙에서 가족을 불러들이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점은 화외지 취급이었지만 대만 대연표를 훑어보는 한에서는 청조는 일부에 공서를 두기도 했고 적어도 서해안 평야부는 청나라 영토였다. 하지만 대만이 국가의 일부였던 것은 아니다. 일본사에서 말하는 막말에 막부와 일본 최초의
포괄적 통상조약인 미일수 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타운젠트 해리스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뉴욕 산책에서 언급했다. 해리스는 원래는 상인이었지만 시 교육국의 공직에도 종사했다. 평생 독신으로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본래의 뜻이 있었다. 45세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동양을 여행했다. 마카오에 체류했을 때 대만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천국에 속한 것은 섬의 서쪽 절반뿐이라고 알았고 합중국은 대만의 동쪽 절반을 매수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1854년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9세기 중반의 대만의 법적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나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다. 여러 학설 중에 국가라는 것은 이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투망을 던져 잡는다는 표현의 학설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대만의 경우 네덜란드가 다가왔고 정씨가 발소리를 울리며 오기도 했다. 그 후 대만의 한족들은 괭이 하나로 경작하고 19세기 중반에는 사회가 성숙하고 훌륭한 전원지대를 만들었다. 만약 해리스의 의견이 채택된다면 훗날 하와이 제도의 폴리네시아인들처럼 대만 동부의 산악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들 산지인은 본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그들을 실어 날라온 쿠로시오 해류는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원하여 때로는 온노트의 유속으로 대만, 일본으로 북상한다. 필리핀은 옆 섬과 같은 것이다. 1868년에 아시아의 이변이 일어났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근대 국가로 변모했다. 주변의 중국과 조선은 유교라는 초고대 체제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 충격파를 받았다. 근대 국가로서의 첫걸음은 국가의 영토를 아시아적 판도 개념에서 벗어나 서양식 영토로서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법 등 법 지식에 대해서는 메이지 초기 정권은 정부 고용 외국인으로부터 빌렸다. 예를 들어 류큐는 양속이었다. 때마침 메이지 4년인 1871년 류큐국 주민 66명이 타이완 동남 해안에 표류했고 그중 54명이 산지인에게 살해당했다. 산지인은 그들을 서해안의 한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은 너무나도 눈부실 정도로 수를 두었다. 우선 그 다음 메이지 5년 9월 류큐 왕국을 류큐번으로 만들고 국내에 한 번으로 했다. 청은 태연하게도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살해된 류큐 주민들은 일본인이 되었다. 이 기초 위에서 사신을 베이징에 보내 청조에 항의했다. 청 측은 구두로 타이완의 범민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자들이며
청나라의 정교는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은 그 후 일관되게 이 구두 답변을 기반으로 하여 대만 동쪽 절반은 무주의 땅이라는 해석을 채택했다. 그 후 청나라는 표현을 바꿨다. 양국 사이에서 설전이 거듭되었다. 이 시기 메이지 유신의 주 세력이었던 구사스마번이 신정부에 불만을 품고 반독립을 유지하며 다른 부연의 불평 사족들과 함께 언제 폭발할지 위태로운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 가득 찬 불만을 해소하고자 오로지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병력을 대만 동부에 파견했다. 메이지 7년인 1874년이었다. 청국은 너그러웠다. 곧 청국은 이 토벌 비용을 일본에 지불했다. 지불을 통해 청국은 대만 동부가 자국령임을 증거했다. 또한 청국은 대만이 자국령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메이지 18년 대만을 대만성으로 승격했다. 즉 국내가 되었다. 국내는 10년간 계속됐다. 메이지 27년에서 28년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타이완은 일본령이 되었다. 일본 시대는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대만을 포기할 때까지 50년간 이어졌다. 나는 일본인이니까 나도 모르게 일본 편을 들게 되지만 여분의 부력이 없던 당시의 일본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한 것은 인정해도 좋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제국대학을 설치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수리사업을 벌이고 철도와 우편제도를 마련했다. 전후 대만은 중화민국령이 되었다. 대륙에서 패배한 중화민국은 1949년 국가 자체를 타이완으로 옮겨왔다. 게다가 타이완 섬은 여전히 타이완성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정치적 부조리 속에서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여 일본과 나란히 외환 보유액이 세계 최상위권이라 할 정도로 고수준의 경제사회를 구축했다. 원래 유민의 나라였던 것이 여기까지의 사회를 만든 예는 미국 합중국의 예 외에는 세계사에 없을 것이다.